내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절차 때 서른 의원도 얘기했었고 강병원 의원도 얘기했었고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수사 중인 이재명 당대표 관련 의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기소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많고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이용 의혹이 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재현 의원님, 네. 이 당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이 많고 수사 중인 사항도 많은데 소위 사법 리스크 문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씀드린 당헌 80조가 뭐 100% 이재명 당대표가 됐으니 당대표를 위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말씀드렸지만 그런 외부에 대한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규정화 시켜서 혼란을 막자라는 것은 저는 잘했다는 거 보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제 봐주기 수사가 확률적으로도 뭐 위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사나 검찰에서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이 당대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리스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 수사나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7가지 중에서는 사실은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년 전, 5년 전 그 어떤 선거 때마다 불거졌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닌데, 저는 그 이재명 그 당대표께서 막판에 대표되고 17분 연설을 했었는데 시청자들께서 한번 권유를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는 것은, 강성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때 메시지를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영수회담도 있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작은 것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되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서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은 민주당이다. 그래서 원팀으로 가자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여당의 저런 자중질환하는 모습과 대비돼서 좀 여당 자체도 이제 긴장하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당대표 되고 나서 저녁에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속도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정말로 잘하기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찌됐든 전열을 정비했어요. 네. 그리고 지도부도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중심의 전열을 정비했는데, 다시 국민의힘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병현 대변인님. 예. 상대 정당의 당대표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를 꾸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고위원도 해체됐고 당대표는 징계를 먹었고 비대위원장은 법원에 의해서 전임 당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됐어요. 네. 여기 지도부는 언제 전열을 정비합니까? 참담한- 전당대회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전당대회를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게 됐죠.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상 상황임을 규정 짓고 새 비대위가 출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그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 몇 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역대 어떤 민주당의 그 지도부보다 강성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선거 내내 한 얘기들이 이재명 후보와 싸우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싸우는 정치권의 모습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일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왔던 지난 비대위 면면을 보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던 민주당의 지지도를 꽤 끌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높은 지지율을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다시 바톤을 승계받게 된 건데, 과연 지금부터 강성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지도부의 일성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또 국민의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리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하고 주목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비대위에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가 합의를 했어요. 다시 권성동 체제인데 예. 그래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 그 새 비대위원장에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지목하겠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효력정지 걸어서 혹여 법원에서 또 제동 걸리면 어떡합니까? 오늘 있는 비대위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결정이 모든 것들이 규정짓는 것이 아닐 것이고요. 결국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가장 최적의 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건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직시하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적어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 결과 그대로 쭉 밀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당의 여러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